여러분 안녕하세요, 노창입니다. 일요일 8시 19분이네요 20분이 돼갑니다. 저녁 먹고 집에 있다가 뭔가 음악도 듣고 좀 드라이브를 해보면 어떨까 싶어가지고 동부간선도로나 올림픽대로를 잠깐 드라이브하고 집에 다시 와서 자려고 합니다. 오늘은 아침에 새벽같이 일어나가지고 절에 가고 이러진 않았고요. 한 9시쯤에 집에서 나가서 절에 갔다가 이스트볼에 있는 스타벅스에서 책도 읽고, 또 중간에 다른 커피숍으로 옮겨서 일도 하고, 그래서 뭐 조직도도 새로 만들고 업무 규정도 만들고, 또 다음 주에 해야 될 일들도 좀 정리하고 리크루팅 계획도 세우고, 뭐 다양한 일을 많이 했어요. 운전도 운전인데 좀 수동으로 운전하면서 좀 달려볼까 합니다. 자, 그러면 일단 집에서 나가볼까요? 차 자체가 그냥 아예 그 매뉴얼로 그 수동차가 집에 한 대 있었으면 좋겠는데, 제가 운전을 수동으로 배우긴 했는데 뭐 요즘은 수동차를 구하는 게 정말 어렵고 대부분 다 오토매틱이기 때문에 오토가 편하긴 한데, 또 이 박진감 넘치게 운전을 하려다 보면은 또 스틱의 맛이 또 있기 때문에. 제가 얼마 전에 도쿄에 가가지고 사온 건데, 이 화면을 이렇게 도쿄역이라고 써 있잖아요. 아키하바라에 있는 그 전철 샵에서 제가 사왔는데, 그 도쿄역에 노선이 많이 있는데 그 지하철이 들어올 때 나오는 그 소리가 녹음되어 있는 거거든요. 제가 한번 눌러볼게요. 요즘 툭 하면은 이걸 듣고 있습니다. 그 오늘 저녁에 이런저런 생각을 막 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어중간하게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고 이러면 안 되고, 정말 9월 달에는 미친 듯이 일을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오후에는 영업을 하다가 퇴근하고 이러는 경우가 많은데, 그냥 아예 사무실에 이제 저녁이 돼도 별로 덥지가 않으니까요, 복귀해서 좀 늦게까지도 일하고 9월 한 달을 거의 남들 일하는 한 3달 정도의 일하는 정도의 강도로 일을 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까 집에서 저녁 먹고 유튜브를 잠깐 보는데, 구독하고 있는 채널 중에 몇 군데에서 이렇게 뭐 일본 여행 영상도 있고 부동산 하시는 분들이 올려놓은 영상도 있는데, 참 재미있는 거 하나를 발견했어요. 어떤 분이 이제 올려놓은 영상인데, 뭐 인생 계획에 대해서 이제 자주 올리시는 분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그분 영상을 본 게 몇 년 됐는데, 그 몇 년 동안 계획이 굉장히 항상 이렇게 비슷해요. 그 비슷한 그 계획들을 제가 듣다가 재밌는 거 하나를 발견했는데, 그게 뭐냐면 그 몇 년 동안 그 계획이 거의 똑같고 일관성이 있는 그런 분인데, 실제로는 그 몇 년 사이에 실행된 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뭘 하겠다, 몇 년 후에 뭘 할 것이다, 내년에 뭐 할 것이다, 이런 게 별로 지켜진 게 없더라고요. 그걸 제가 왜 그럴까, 그런 증상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현상을 생각해보면, 이게 계획은 그 수반된 액션 플랜이 있어야 되는데, 그 계획은 쉽게 내가 내년에 뭘 하겠다, 3년 후에 뭘 하겠다, 5년 후에 뭘 하겠다, 예를 들어 제가 올 연말까지 리크루팅을 열심히 해가지고 연말까지 우리 중개법인의 인원 전체를 100명 정도로 만들겠다, 이런 계획을 세웠다고 하면, 그 세운 계획에 대해서 그냥 가만히 있다고 해서 채용이 되는 게 아니라
리크루팅을 하기 위한 채널, 그리고 리크루팅 그 채널별로 홍보해야 되는 그 마케팅, 그리고 그걸 실제 실행을 해야 올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무슨 창업박람회에 참석한다 그러면 창업박람회 신청도 해야 되고, 창업박람회에 나가가지고 발표할 자료도 만들어야 되고, 신입 직원분들, 경력 직원분들이 회사에 왔을 때 교육을 받아야 되는 교육 시스템도 점검을 해야 되고, 할 일이 많아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수반되지 않으면 거창한 계획 아무리 많이 세워도 달성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도 지금 9월달 10월달에 해야 되겠다고 생각한 것 중에 액션 플랜을 못 짠 게 있나? 그런 걸 재점검해보고, 그런 게 어떻게 왁구를 맞춰가지고 해야 될까를, 물론 이제 뭐 맨날 리크루팅 하는 거니까 조금만 수정하고 그러면 할 수 있겠지만, 제가 9월달 10월달에는 SNS나 유튜브를 하시는 분들을 적극적으로 채용하기 위해서 제가 사용했던 리크루팅 방식 말고 새로운 방식들도 써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액션 플랜을 짜야죠. 예를 들어서 유튜브 채널을 제가 많이 봐야 되고, 그 유튜브 채널 중에서 그냥 부동산을 하지만 저처럼 이렇게 부동산 매물을 올리는 그런 영상을 찍는 사람 말고, 매물을 중심으로 찍는 분들, 그리고 어떤 지역이나 동네를 소개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제가 실제 영업과 연관돼 가지고 채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영상을 많이 찍는 분들 중에 제가 이제 DM도 보내고 제안도 하고 개별적으로 찾아가고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실제로 우리 회사 품 안에서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헤드헌팅을 해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 헤드헌팅 대상 어떻게 제안할 것인지, 어떤 특별한 제안으로 그들이 우리 회사에서 일할 수 있게 만들 수 있을지, 하다못해 영상을 많이 찍는 분들이 영상 촬영이라든지 영상을 찍었을 때 어떤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하드웨어라든지 어떤 회사적인 그런 시스템을 제공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 운전하면서 지금 잠깐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뭔가 거창한 계획을 세웠을 때 그 거창한 계획도 그냥 놔두면 실행되지 않고 아주 작은 거부터 진도를 나가야 되거든요. 제가 불 한번 켜볼까요? 제 단골 스너걸리 커피숍 사장님이 약간 레트로한 이런 그 선물을 저한테 해주셨는데, 제가 아침에 여기다가 녹음을 하나 한 게 있어요. 그거 들려드릴게요. 5, 4, 3, 2, 1. 카운트다운을 5초부터 세고 맨 끝에 고 이렇게 외치고 있잖아요. 제가 이거를 아침마다 좀 들어보려고 제가 여기다가 녹음을 해놨는데, 아침에 하와이 대저택에서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사람이 뭔가 잠자리에 이렇게 누워있다가 이불을 발차기 하고 딱 일어나려고 할 때, 나 뭔가를 해야지, 난 이거를 지금 당장 일어나야지, 이렇게 결심을 했을 때 그 결심을 딱 생각하고 나서 5초 안에 실행하지 않으면 그거 소용이 없대요. 제가 누워가지고 새벽 4시에 주말에 깼는데 바다가 보고 싶다 이러면, 저한테 평소에 어떻게 그렇게 속초에 자주 가냐고, 바다를 그렇게 자주 가냐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 중엔 제가 꼭 집어가지고 이번 주 토요일도 갈 건데 토요일날 3시 50분까지 군자역에 있는 능동 주유소 앞에 서 계세요, 이렇게 제가 여러 명한테 얘기했거든요. 실제 나타나신 분은 10몇 년 사이에 한 2-3명 밖에 없었어요. 있긴 있었어요. 2-3명 정도. 바다에 가고 싶다고 말만 하지 말고, 바다에 가고 싶으면 본인이 가면 되고, 본인이 못 갈 것 같으면 저한테 얘기했을 때 새벽 4시에 저희 동네에 나타나면 되잖아요. 제가 그 사람을 태우러 갈 수는 없으니까 그렇게 하기도 싫고. 근데 어차피 제 차에 5명 탈 수 있는데, 군자역 앞에 모르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3-4명이 나타났다? 제가 안 태우고 갈 리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 그렇게 타고 갔다 오는 사이에 그 사람과의 인간관계도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일단은 완전 생파 모르는 사람은 아니고
SNS의 친구거나 그냥 안면이 있는 지인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거 뭐냐, 하고 싶다고 얘기하고 그냥 좋겠다가 아니라 하고 싶다고 얘기하고 어떤 방법이 있으면은 저질러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그 카운트다운 5, 4, 3, 2, 1, GO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예를 들어 꿈이 세계여행이다. 그러면 세계여행이 꿈이라고 평생 얘기할 것이 아니라 그냥 도쿄에라도 갔다 오면 되잖아요. 이러이러한 이유로 세계여행을 못 간다. 그럴 수 있어요. 왜냐, 여행 유튜버들 보면 직업이 유튜버가 아닌 다음에는 어떻게 몇 달, 몇 년을 해외로 돌아다니는 그런 해외여행을 하겠어요. 먹고 살아야 되는데. 자, 그러면 해외여행이 꿈이라고 했을 때 그 해외여행이 꼭 1년 365일 동안 해외에 있어야 해외여행입니까? 저는 도쿄를 당일치기로도 몇 번 갔다 왔어요. 그냥 첫 비행기 타고 가서 마지막 비행기를 타고 오더라도 도쿄에 갔다 올 수 있는데, 당일치기든 1박 2일이든 평소에 얼마든지 하루 이틀 정도를 빼가면서 내 일 하는데 지장 안 받고 일할 수 있잖아요. 뭐 하다못해 3박 4일이면 태국, 말레이시아, 싱가폴, 하다못해 3일 정도면 미국도 갔다 올 수 있어요. 가는데 하루, 맨하탄에서 하루, 오는데 하루. 제 지인 중에 그렇게 하신 분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음적으로 뭔가를 품었다면은 저지르면 되는데, 그 저지르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런저런 핑계로 저지르지 못하고 나중에 세월이 지나가지고 나는 뭐가 되고 싶었는데, 나는 뭘 하고 싶었는데, 근데 그 얘기를 한지는 5년 10년 전인데 5년 10년이 지나가지고 결국은 해내지 못하는 거. 제 주변에 그런 사람이 엄청 많아요. 뭐 하고 싶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세월이 지나고 나면은 못하는. 하다못해 저도 어렸을 때부터 와세다 대학으로 유학 가고 싶다고 얘기하고 아직도 못 갔잖아요. 하지만 이거는 제가 어디 이런 영상에서 얘기한 적은 없는데, 전 대학을 7개를 다녔습니다. 뭐 대학을 7개를 다녔다고? 지금 생각해보면 그 중에 졸업한 학교는 4개인가고 나머지는 그냥 4학년 1학기 때 그만두고 3학년 2학기 때 그만두고. 하지만 편입해가지고 학교를, 고등학교 졸업한 이후에 한 10년 전까지는 한 번도 학교를 안 다닌 적이 없어요. 제가 박사과정이 끝난 이후부터는 학교를 안 다니고 있기는 한데, 대신에 그거를 대체해서 책을 읽는다든지 세미나를 제가 참여한다든지 연다든지 제가 글을 쓴다든지 이런 부분들로 다른 걸로 학업을 계속 이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뭘 하고 싶다, 이 영상을 보신 분 중에 세계 여행을 하고 싶다, 책을 쓰고 싶다, 뭐 속초를 가고 싶다, 뭐가 되고 싶다, 이직을 하고 싶다, 이사를 하고 싶다, 이런 하고 싶다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그걸 때가 되면 해야지, 이런 거는 그때는 죽을 때까지 안 옵니다. 해외 여행을 그러니까 세계 여행을 하고 싶으면 세계 200여 개국을 약 200m 앞 계속 다닐 필요는 없잖아요. 구간입니다. 200개국 꼭 가야 되는 것도 아니고, 먼저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나는 전 세계 200개 국가 중에 20개국 정도를 가보고 싶다. 그 20개국 중에 유럽은 통째로 그냥 하나여도 돼요. 왜냐면 한 달 정도나, 뭐 막말로 여건이 안 되면, 자유여행이 안 되면 그냥 2주짜리 그거 뭐라고 하죠? 그냥 하나투어 같은 여행사를 통해 가지고 가는 그런 여행을 간다고 하더라도 내가 어떤 깊이는 못 찾겠지만 루블 박물관에 가서 모나리자라도 보고 올 수 있잖아요. 단체 관광을 간다고 했을 때 뭐 그런 부분은 가능하니까. 왜냐면 내가 예약을 안 하고 빨리빨리 돌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유럽을 한 개국이라고 빼고 나머지 20개국을 리스트업을 쫙 해보는 거예요. 세계 여행을 가고 싶다고 마음만 먹었는데 어느 나라 갈지 생각도 안 해보고 세계 여행 가고 싶다?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거죠. 자, 그러면 20개국 정도를 쫙 나열해보고 각각의 나라를 갔을 때
들어가는 비용 정도를 계산을 해보고 그 비용에는 돈도 있고 시간도 필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자, 뭔가 내가 나 혼자서 세계 여행을 하기 위해서 맛보기를 위한 맛보기 투어를 한번 가봐야 되겠다 라고 생각했을 때 제일 만만한 게 우리나라랑 가까운 일본, 중국, 싱가폴, 홍콩, 뭐 하다못해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토크 다 금방 갔다 올 수 있는 곳들. 특히 일본 같은 경우에는 오사카나 도쿄나 나고야나 이런 곳들 다 당일치기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딱 갔다 오고 아,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하고 보정해서 다음 여행 갈 때는 또 수정해가지고 다음 여행을 가보고 또 다음 여행을 가보고, 그게 쌓이고 쌓이다 보면은 20개국 가겠다고 적어놓은 것 중에 3나라 4나라 가게 되고 점점 쌓이다 보면 세계 여행을 한 게 되잖아요. 근데 그런 걸 하나도 해보지 않고서는 아우, 나는 세계 여행 한번 해보고 싶은데 외국에 한 번도 안 가봤는데 그런 생각만 갖고, 뭐 제가 도쿄 갔다 온 영상에다가 좋겠어요, 좋으시겠어요, 저도 일본 가고 싶어요. 아니, 그 써놓은 분 중에 보면 일본에 못 갈 사람이 없어요. 결국은 돈과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아까 제가 얘기한 5초 안에 결심하고 바로 실행하는, 이런 것처럼 결심했으니 바로 실행하는 이런 거를 해보라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내일이 월요일이잖아요. 그럼 다음 주 토요일 날 이 영상을 보신 분 중에 뭔가 결심을 하신 분이 당장 뭔가를 해봐야 되겠다 그럼 당장 해보시고, 그게 세계 여행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 가지고 금요일 날 오후에 티켓팅을 하세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이 토요일 날 여권과 그냥 평소에 들고 다니시는 가방만 가지고 일본 여행 당일치기 하는데 무슨 짐이 필요합니까? 그냥 맨몸으로 가면 되잖아요. 저 맨날 저는 맨몸으로 가요. 그럼 가서 여권만 들고 가서 첫 비행기 타고 내려서 점심 일본에서 먹고 오후 시간을 충분히 뭔가 내가 도쿄에서 보내고 나고야에서 보내고, 그런 다음에 마지막 비행기 타고 오면 서울에 도착해서 집에 와도 12시 1시밖에 안 돼요. 그 실행력이 중요하다. 그리고 이건 남한테만 이렇게 말씀드리기 위한 내용이 아니고 저한테 하는 얘기예요. 이제 추석을 전후해서 저희 사무실은 책상을, 지금 기존에 있는 책상을 다 버리고 새로 책상을 다 바꿀 거예요. 현재 지금 너무 큰 책상 140, 160짜리 책상을 쓰고 있고 저도 제 책상이 2m가 넘어요. 그래서 그런 책상들이 다 필요가 없고 다 120에서 100 정도 되는 영업에 적합한 크기의 책상으로 바꾸고, 직원의 반 이상은 모바일 데스크로 전환하고 출석과 실적과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가지고 또 영업의 스타일에 따라서 고정석이 필요한 사람은 고정석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전부 다 모바일 데스크로 바꾸고, 저는 제가 제일 먼저 제 책상을 없앨 거예요. 그래서 항상 대형 빌딩 임대차 하는 사람들이랑 같이 모여가지고 일하고 헤어지고 외근 나가고 복귀하고 약간 이런 일상을 제가 살 거기 때문에 그 일상에 맞게끔 저는 사무실에서 제 짐을 다 뺐고 노트북만 항상 들고 다니고 있는데, 이제 9월 추석 전후해 가지고 저는 듀얼 모니터 쓰는 것도 싫기 때문에 맥북을 제가 쓰고 있는데 맥북을 한 대 더 사가지고 맥북 2개 연결하면 듀얼 모니터처럼 됩니다. 그래서 맥북 2대를 가지고 저는 그냥 앞으로 일을 할 생각이고, 그 시스템에 맞게 책상만 바꾸는 게 아니라 업무 규정, 그리고 직원들과의 어떤 으쌰하기 위한 동기부여를 하기 위한 워크샵, 이런 부분들을 기획하고 지금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제 영상을 보신 분 중에 뭐 저희 회사 와서 확인하시지는 않겠지만 확인을 하고 싶다고 하시는 분은 제가 제 사무실에 새로 바뀐 모습을 보여도 드릴 건데, 추석 연휴가 끝나고 이 제가 말씀드린 것들이 잘 안정화돼 가지고 일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제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거로는 10월 초가 됐을 때 이 시스템도 자리를 잡고 저희 직원의 숫자도 현재 70명인데 80명 정도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연말까지 100명을 딱 채워보겠다는 그런 결심을 제가 말씀드리고, 이렇게 딱 공표를 해놓고 크리스마스 때 100명과
단체 사진 찍는 거를 제 목표로 하겠습니다. 자, 그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이제 천천히 운전을 하고 있었는데 워밍업이 됐으니 올림픽대로로 나가서 수동 모드로 차를 바꾸고 신나게 음악을 틀고 운전을 하고 1시간 정도 운전한 다음에 집에 가가지고 씻고 내일을 위해서 일찍 자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치겠습니다.